미국과 중국의 격돌이 난타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나스닥에 상장한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가 하면 미국은 대만, 신장 등 중국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7.9%로 시장 예상치 8.2%를 밑도는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자, 먼저 성장률서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7.9%입니다. 1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나버렸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주제로 방송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시는 기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이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기사 제목을 너무 좀 자극적으로 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내용을 보면 이게 1분기가 18.3 반토막 난 건 맞죠. 근데 사실 중국이 그러니까 앞으로 상고하저로 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트렌드 흐름은 미국도 분명히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성장했던 부분에서의 7.9%가 이걸 나쁘게만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가 한 8% 정도 되는데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1분기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 그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예측도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지를 자꾸 그렇게 뽑으니까 좀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 너무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근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6월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비율이 약간 소폭 변화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팩트는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중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 부양책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 이것은 팩트만 보면 그렇지만 기저효과로도 당연히 그렇게 난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3분기도 좀 더 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4분기도 이제 우리가 한 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을 한 8% 보는 거는 저는 무난하게 간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채 문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업률과 계속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 좀 고민이 좀 많이 깊어질 거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한번 저희가 우리 짚어봐야 될 부분이 디디 출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우버, 중국판 우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중국 정부가 자국의 웹스토어에서 퇴출 명령을 내린 이런 그 상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상태까지 지금 발전했습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중국이 어떻게 제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투자 도저히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가장 핵심의 키워드는 결국은 이제 안보 이슈가 저는 제일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보 이슈요? 안보 이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 디디 추싱이 이미 상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게 4월 달이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중국 관련된 당국이랑 사전 면담을 했고,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6월 말에 했죠. 6월 말에 상장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나름 괘씸죄다. 정부 말을 안 듣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이 핵심은 5가지 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네트워크 보안법,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보안법, 이번 이슈도 네트워크 보안법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법, 심사 강화를 했던 법, 네트워크 보안법 하나, 두 번째가 반독점법.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디디 추싱이 15개국에 나가 있지만 매출의 90%가 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규제가 앞으로 어디까지 굴통이 뛸 것이냐는 저는 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이게 지금 적게 매수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좀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반독점법, 우리가 2000년도 나왔죠. 우리가 이게 알리바바 했던 반독점법. 다음 세 번째가 데이터 보안법. 이게 이제 6월 달에 나왔고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하나 더 붙인다면 국가보안법. 이 5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디디 추싱이 이제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정의를
세 가지를 한다면 정부 입장이 이럴 겁니다. 나가지 말라고 해서 뭐 했는데 나갔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좀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 야, 우리 중국에 돈을 많이 버는데 미국 애들 돈만 벌어준 시스템을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제가 보안 말씀드렸다시피 이 DD추진이 갖고 있는 도로, 인프라 정보, 정자치도가 이제 넘어갈 수 있다. 중국 SNS 보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 지금 DD추진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이사들 중에서 한 명이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 한 명이 미국인인데 이게 전 군인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문의해서 이게 정보가 셀 것이다. 다음 DD추진도 결국은 전기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네트워크 보안법 지금 현재 중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 그러니까 사전 동의 없이 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운명이라고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네트워크 보안이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만약에 아까 국가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반독점법 이슈가 더 들어가면 이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정부의 생각은 아까 이 5개를 가지고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단순히 뭐 괘씸죄다 이렇게 보는 건 안 된다. 예. 미중 간의 이슈에 분명히 DD추진도 끼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괘씸죄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데이터 보안법에요. 제가 한 말씀 데이터 보안법의 3장 26조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국가가 어떤 지역이 데이터나 데이터 개발 기술에 관련돼서 투자나 무역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금지 제한이란 태클을 걸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게 보면 결국 미중 간의 이야기로 또 회귀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보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괘씸죄 많이 적용된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또 확대해서 우려가 되냐면 나스닥에 그럼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건가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그 어떤 형태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한 240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한 200 중국 기업이 한 240개, 25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중국 정부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VIE 구조, 그죠? 예. 계약 통제 방식 들어갔는데 딱 100%가 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외국회사 문책법을 통해서 이제 퇴출시키겠다, 정보를 예. 달라,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 들어와라고 이제 CDR을 발행을 했었고 예. 홍콩으로 들어와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들어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혼란의 시기가 분명히 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드는데 예. 일단은 지금 중국이 지난 6일 날요 당정이 무슨 걸 발표했냐면 증권 위법 활동 그러니까 타격하는 즉 앞으로의 미국 상장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이제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허가 받아라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받아야죠. 네트워크 보안법을 받아야 되죠. 예. 데이터 보안법을 해당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중국 내에서 법에 의해서 네트워크 보안법,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보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클에 들어가면 관련된 주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주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국 내부적으로 중국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DD추싱이 위기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가 들면서 중국 내 업계에서 새로운 경제 구도가 형성될 거다라고 하는 그 예고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요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보안법 이게 지금 올부터 이제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수순이 누가 될 것이냐. 이번에 DD추싱만 된 게 아니라 뭐 보스즈보라든가 뭐 호처방이라든가 그러니까 데이터 우리가 DD추싱은 사람을 태우는 자동차 공유이지만 이 트럭 공유 시스템도 지금 요번에 또 제재 들어갔거든요. 예. 앞으로 이게 계속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데이터 규제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에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하는 기술적인 네트워크 보안 기업들은 계속 아마 또 상대 급부적으로 좀 시장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중국의 보안 기업들 시장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 뭐
치안신이라는 뭐 네트워크 보안 기업이 있고 혹은 뭐 네. 치밍싱천이라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업들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의 백마주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백마주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는데요. 중국 백마주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주를 이야기하고 예. 혹은 이제 우량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백마주라고 하는데 그 반대가 이제 흑마주인데요. 예. 그 백마주가 이제 우리들 기본 보편적 기준이 뭐 주당 수익이 0.25 위안 이상이 돼야 되고 주가 순자산 가치가 최저 마이너스는 3 위안이 돼야 되고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한 30% 이상, 평균 주가 수익률이 한 40배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따서 백마주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정말 우량주 마오타 이런 게 아니라 2021년도 올해 백마주 되는 이 중국에서 정시 전문가들이 뽑은 걸 보면요. 그러니까 CATL이라든지 그다음에 융기실리콘이라든지 하이커비전 뭐 우리가 뭐 레이저 장비, 전기차 섹터 제가 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뭐 터로이드라든지 이 전기차 sek터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스레이저, 레이저 장비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백마조 지금 제가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로운 경쟁 구도가 조금 데이터 중심에서는 부분에 조금은 관망을 하시고 반대급부터 데이터 보안 기업을 좀 보시고 두 번째는 백마주가 되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투자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은 흑백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백마주, 흑마주, 과거에 백묘, 흑묘 이렇게 했었는데, 그죠? 자, 그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좀 그 이례적인 형태고 또 굉장히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겁니까? 이번에 발표된 조치의 근거는 무역법 307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 착취를 통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금지를 할 수 있다는 무역법 307조 이게 1930년 나오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이제 상원에서 이제 제정을 했죠. 그럼 이번에 내용을 혹은 또 토니 블링컨 장관도 이미 이것을 경고를 했었죠. 바로 며칠 전에 했었는데 저는 이제 크게 이 강도를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가 과거 트럼프 시절 했던 이 제재의 강도가 뭐 그때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전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 부처라면 이번에는 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대표부랑 노동부, 무역대표부 수출이 관련된 그다음 노동 6개 부처가 해서 이제 더 중국 경제 압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일단 잡아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어떤 의도가 있느냐라고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인권, 민주 이것은 일단 앞에 있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태양광이죠. 태양광. 네, 태양광 부분 간접적인 견제 효과인데 태양광 핵심 연료가 폴리실리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폴리실리콘이 뭐 태양광 패널도 들어가지만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이게 중국 전 세계 생산량의 한 7, 80%가 중국인데 그 중에서 한 약 50% 가까이가 신장에서 납니다. 신장에서 나는데 신장에 나는데 당연히 이걸 제재를 하면 거기서 나온 제품은 미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를 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 인권이라는 큰 걸 하나 잡고 또 이 태양광 중국의 성장을 잡는 이런 부분들에서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이걸 미국은 근데 중국 입장은 내부 속내는 이럴 겁니다. 뭐 어차피 지금 지금 말씀드린 폴리실리콘이 중국 입장에 10대 수출국을 보면 미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만에 있습니다. 관계 없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미국 이런 체제가 주변국으로 퍼져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알겠습니다. 태양광이 또 그 내부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상당히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은 어떤 형태로서 이에 대응을 하고 어떤 형태로 보복을 하기에 나설까요? 뭐 지금 아까 데이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 보안을 두고 미국 민중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아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뭐 반격 그게 상응하는 근데 그 상응하는 것들이 법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인권 뭐 보편적 가치를 지금 미국한테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지금 입장에서는 혹은 대변인 내용을 보면 니나 잘 아세요. 미국의 인권부도 잘 아세요. 이런 식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일단 주변국들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수출 안 해도 돼. 태완강 같은 경우는 주변국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지기 하는 그걸 지금 작업을 할 거고요. 지금 최근에 뭐 우리가 했지만 FCC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뭐 화웨이, 뭐 중兴 이런 제품들도 보조금 미국 내에서 있는 중소기업들 통신장 다 뜯으면 보조해주겠다. 지금 그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슈가 좀 더 커지면서 이제 앞으로 중국 그 입장에서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상응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법을 또 만들 것이고 지금 관련된 제품에서 중국 입장에서 미국 제품의 수입 들어가는 부분도 똑같이 아마 제재 혹은 관련된 법을 또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아마 계속 이런 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디커플링 뭐 탈동조화는 계속 간다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디지털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데이터 그다음에 지금 말씀 통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아젠다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통 무역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싸워도 전통 무역에서는 계속 무역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꿈꾸는 것은 TPP에 돌아가는 건 조금 지금은 이게 현실적으로 혹은 이게 경제적으로 효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중심의 이 디지털 무역 협정. 그러니까 데이터와 디지털 산업만 모은 이 디지털 FTA죠. 요거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건 완전히 디커플링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게 새로운 하나의 테마로 떠오르고 아젠다로 떠오를 경우는 이게 우리가 새로운 또 그림 속에서 한국이 또 거기서 어떻게 이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스탠스를 쳐야 되는지 또 우리가 당면해야 될 또 하나의 큰 주제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막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